뭐예요? 인생의 목표, 인간 행동의 목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중간부터 전에는 다 행동이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중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왜 사는가? 궁극적인 목표, 중간부터 지금까지의 과제를 통해서 흡수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궁극적, 인생의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제 잘 하실 텐데 뭐였습니까? 한 10몇 가지 잘 하실 텐데 그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뭐였었죠? 박수 박수 주시고 대표님 계시고 과제를 제대로 하시고 정글씨는 꽉 적어내시는데 행복 추구였죠.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예사세로 결국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 관해서 중간부터 이제까지 학습을 했으니까 오늘은 또 우리 복지사로서의 또 다른 관점,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일단 사물이나 실체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서 보고 해석을 하고 그걸 여러분을 잘 실현하는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관점을 좀 바꾸어서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주씨 뭘까요?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인생의 목표 뭐세요? 퀘스천 마크. What is the goal of your life? 즐겁게 사는 것. 박수하세요. 즐겁게 사는 것이다. 누구랍니까? 준주씨. What is your goal in your life? 잘 사는 것. 좋으세요. 즐겁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준주씨.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 정말 필요 없죠? 이게 저승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이 강의하면요 충분하게 오늘 학습 목표가 다 달성된 것으로 제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강의하지 않더라도 답이 다 나왔어요. 세 분이 하시는 말씀.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 다들 수공적인 삶을 살아오시니 여러분 인생 경험은 다 최춘희 씨가 지금 한 30대 중간쯤 되시나요? 중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리한 한마디의 말로서 키워드로 정리한 것 뭐라고 했습니까? 저승가는 것이다.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승을 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되고 저승하면 천당입니까? 박화가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당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옥이 나올 때 있는 거예요. 연옥을 가봐야 돼요. 가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당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겠으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적으로 그냥 또 한번 수업 시간에 남아있으니까 같이 예를 얻어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상기해볼 만한 단어들을 몇 가지 한번 들어보네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그래서 결국에 잘 살고 우리 박순주 씨가 잘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거라고 했죠. 즐겁게 사는 것이고 또 정민 씨는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여간 행복하게 살고 또 잘 죽는 것 웰빙, 웰에이징, age, what is your age? 나이가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age, 웰에이징, 웰다잉, 웰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웰빙, 잘 사는 것 어떻게 살기 잘 사는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살기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정근씨, 어떻게 살기 잘 사는 거죠? 아까 두분 다 하시면 기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래서 다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니까 그 정도를 하고. 두 번째는 웰에이징, 잘 늙어가고 사는 것이다. 잘 늙게.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고 잘 늙어가는 것이다. 승계씨, 어떻게 늙어가는 게 잘 늙어가는 거죠? 행복하게 늙어가는 거죠. 행복하게 늙어가는 거. 원장님은 어떻게 사는 게 잘 늙어가는 거예요?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저렇게 나이 드시면, 저렇게 나이 들어가시면 잘 정말로 늙어가시는 거죠. 젊어가시는 거죠. 저렇게 사시면 늙어가는 게 아니고 교수님 볼 때는 젊어가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거꾸로 살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겠죠.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거. 에이징. 잘 늙어가고 그 다음에
비슷해. 잘 죽는 걸 어떻게 죽이지? 저쪽에서 구해야 되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 다시 크게 너무나 좋은 말이 정수야! 석자 인생. 정말 35년 동안의 인생을 요지를 다 가만히 얘기하시는데 한 번 더 적어보세요. 책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좋은 문구를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이 잘 죽는 거죠? 저승 우리가 들었을 때 네? 그 순간에 그 후회함이 없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 후회함이 나중에 딱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한적 후회 없이 살아본 것이 확신감 있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고 정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웰비, 웰에이징, 웰다잉 이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해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우리 국민들, 우리 사천만 덕후들이 특히나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늙어가지면 좀 더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늙어가시죠. 또 죽을 때 짐승처럼 죽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한 점 후회 없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한 점도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끌어가야지 우리가 살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내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떻게 자기 사람답게 사는 것.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아, 이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이영아씨, 사람답게 사는 것. 지순답게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도 지순이잖아요. 지순 맞지?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 분명한 뉴스는 그 사는 게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까지 잘 사람답게 살아온 것. 그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예쁜 우아한 모습을 유지해 올 수 있게 된 비결,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저렇게 아니 고등학생 같은 저런 젊은이가 희한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왜요? 이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고발을 마치지 않게 막고 사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내셔널. 내셔널이 이성을 가장 내시다. 내셔널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이거죠. 동물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인간처럼 이성적인 생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과 동물, 짐승, 애니멀과 내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인간은 이성적인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데 우리 이영아씨는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고 하기 원했던 딱 너무 잘 전달해 주셨어요. 또 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용의 도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뭐냐? 그게 이성이 지닌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자기가 자기의 그 중간 노선을 잘 조정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영해갈 수 있는 능력. 중용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죠. 동양에서도 중용의 도를 발견하는 건 너무나 배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은 항상 만나게 되어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시장 차례는 동양 차례는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예술하고 하는 근본적인 측면에 있어서 똑같다. 그래서 인간은 중용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잘 살아가면서 한쪽에 막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치우쳐서 가시게 되면 쾌락을 추구해서 이거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저쪽에서 계속해서 쾌락해서 가면 엄청난 파멸의 동생이가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것이다. 그럼 지금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해서 다시 좌우로 이렇게 잘 각도를 조절해서 중간 모습을 잘 여러분이 유의하시도록 하자. 그게 사는 거다. 사는다고 사는 거다. 좀 많이 좀 강하게 물어볼까? 총무님, 그럴 때는 총무님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총무님이 어려운 자, 잘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이렇게 멋진 나는 평생 총무대인데 고민이 아무도 총무하는 거예요.
인격 도야적인 삶을 사는 것, 인격 도야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는 일인가 참을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왜 B에 관심 되겠습니다. 잘 사는 것. 오늘 두 번째, 왜 A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늙어가는 거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특별히 나오는데 우리나라 영국의 노인학자가 말하기를 문제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인간은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인간은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보내야 된다. 최근에 한번 노인 학자가 있어요. 이거는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맞을 때가 잖아요. 4분의 1, 25살까지 인간이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나머지 75살은 늙어가면서 자기의 생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장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 늙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늙어가자? 잘 늙어가자. 잘 늙어가자.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잘 늙어가느냐?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이냐?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이냐? 여기 관해서 생각하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틀림없이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이냐? 뒤집어 주세요.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냐?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냐? 그게 사회복지 행정의 핵심적인 궁극적 목표자. 국민들이 다 지금 늙어가는데 어떻게? 짐승처럼 늙어가게 국가에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모든 재반, 보조자, 총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늙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것이죠. 사회복지 행정의 용사. 늙었어도 40대냐, 주위에 태안 미치고 자기 있어서 자기 늙어를 살았을 때 이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게 나쁜 거에 세월을 두 번째 쉬어도 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부담을 주거나 남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잘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그게 잘 늙어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고통 일단 부담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측면에서 이해가 되시다. 부담을 독립적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늙어가는 것, 그게 잘 늙어가는 것이다. 그게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각자 여러분들이 김태형 씨 어떻게 늙어가는 게 잘 늙어가는 거죠? 잘 늙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보니까 그 필요는 없겠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미국 살아야 박수!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뭐다? 사람답게 늙어가는 거죠. 진정은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양육 방식을 좋아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요. 사람은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잠살하는 거다. 짐승처럼 늙어가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또 자기 욕심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다. 그다음 잘 죽는 것. 사람답게 죽는 것. 잘 죽는 것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키포인트가 그 뭐냐? 지금 오늘 마지막에 답변하신 예 선생님의 그 진대를 진술해서 나머지 우리가 유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수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생각이죠. 사고, 생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잘 살고, 잘 늙어가고, 잘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해야만 후회 없는 삶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건강한 삶,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한 상황을 잘 유지를 하셔야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구현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신다고 하면 지금 하신 내용들을 실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은 너무도 여러분 잘 관리하시니까 원해를 하고 오늘 시간상을 취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잘 일어나서 잘 사는 것, 잘 늙어가지고 잘 죽어가려고 하시게 되면은 사고의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자. 그와 같은 그 관점이 있어요. 관점인데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냥 대충 사시면 될 텐데, 왜 우리 문수 씨,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왜 살아가시죠? 살아가시면 우리 그렇게 웃으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저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요? 그냥 대체로 그냥 살아가시면 될 텐데, 여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녀를 하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그래 한다로 오늘 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반대의 생각, 걱정, 불안, 공포,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신적 상태가 흥분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결국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 아니고 보니까 대표무이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제가 그냥 내려가는 내용을 어떻게 해? 좋은 인상 만들어내고 신기능도 강화시키고 또 어떻게 하든 밤마다 나이 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긍정적 사고의 작동을 통해서 반대의 현상을 창출해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물론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누구다? 자기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시게 되는 것만큼 큰 무릇 없어요. 남들에게 잘 배려주시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 인체의 이 역동적인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사고다.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사고에서 정해지게 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모든 만병의 원인은 생각에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 사고를 하도록 하자.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럴 때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서 항상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이 신체 역동적인 작용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무슨 이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이유, 결국에 위해서 나 자신의 웰빙을 위해서다.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다. 내 자신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 All human beings are to, must die, are to. 문명이다. 비동체로 부담이 하신 단어, are to. 필연적으로 뭐하게 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 다 죽게 되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남아있는 이 유한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을 여러분 내려야 됩니다. 진범씨, 예. 앞으로 한 지금 80년 남았는데 금방 지나가죠? 80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8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반 지나가지 벌써. 계산 잘 해봐요. 반 지나갔잖아. 반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반평생에 이거는 금방 지나가게 된다. 보충이 되어 있는데 마치 평생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잘못 살게 될 확률이 크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야 애착을 가지면서 욕심 부리면서 고통, 불안, 스트레스,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굳이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인데 지금까지 살아본다 하더라도 억울하고 고통 터지는 일들이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 돌아보면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만이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즐겁게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지금까지 살아본다는 게 억울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살아주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삶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삶이라고 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앞으로 내가 나의 소유 시간이 1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아무나 알겠지. 그죠? 더 중요한 게 할게요, 지금. 나의 지금 남은 인생이 1년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다음 주에 수업 오실 분들이 있습니까? 없겠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보다 지금 내가 여러분 사회복지사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수명이 4, 50년, 60, 70년 남아있다라고 보고 그걸 전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은 인생이 6개월밖에 없다고 필요한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완전 길게 잡지 말고 내가 앞으로 3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이 남은 생활을 유지해 가시게 되면 보다 더 가치 있는 본질적인 삶에 여러분이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들 모든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다. 단순히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삶에서 본질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고들 주장하는 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고귀하게 지금 느껴요. 지지 않을 수 없겠죠.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더 고귀하게 되고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내가 고귀할 것이냐. 지금 임종을 앞둔 부모님에게 내가 고귀할 것이냐. 내가 영원히 살면 부모님 부모도 하고 그러면 잘해주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남은 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내가 데리고 있는 아들, 딸들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을 상정을 해서 전제를 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때에 보다 더 본질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쓸데없는 째짠 거 신경 안 쓰면서 여러분 한 수다 들고 째짠 일에 신경 쓰고 지지고 뻗고 싸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막 앙당하면서 주기 산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좀 더 이제 벗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행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와이드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와이드적인 삶. 인간의 고귀한 가치, 인간의 고귀한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제자,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모든들 조직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계신다. 건강하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서 생각하면서 이해주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생활해갈 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받아질 수가 평가되어질 수가 있는 확률을 크게 할 수가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하나의 속담이라면 속담이에요. 새는 죽기 전에 슬픈 노래를 지르기지만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이제 좋은 말을 하는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좋은 말을 하는 새는 죽기 전에 슬픈 노래를 지르기지만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비로소 이제 임종 직전에 좋은 말을 하고 절성을 하게 된다.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 돼가지고 얘기하잖아. 지금 80, 90 평생 살면서 야박하게 평생을 살 것처럼 아들, 딸들에게 오직을 대하고 70, 80 임종이 될 때까지 평생 살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늘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무책임하고 자기 일에 관해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잘하지만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또 남에 대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한마디 말로 사과하면 될 일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다 그게 아니다. 죽을 때 되어서 비로소 여보 사랑해요.
살아있을 때 좀 사랑해요, 사랑해요. 좀 많이 해줬더라면 더 멋지게 죽어갈 수 있으실 텐데. 비로소 눈을 감기 전에, 눈을 감는 순간에 와서 여보 사랑해요. 나의 아들 딸들아, 그간 고마웠어. 그간 내가 모습에 대한 정말 미안해. 나는 이렇게 가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Be happy!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시사적으로 상으로 필요가 있으실게요.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 결론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저승이 아니라 이 현세,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마음껏 외쳐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평생. 나중에 내가 잘해주지. 나중에 내가 더 고마워하지. 나중에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때 가면 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역동적인 행태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고마운 사람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보답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개자나 조경자나 청매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복지사의 역할이다.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I am very sorry. Be happy everybody.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좋은 말. 아무리 써도 지나치면 없는 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또 행복하세요. 언제 한다? 죽기 전에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힘 넘칠 때 여러분의 에너지, 파워, 능력, 역량을 지금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달리주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얼마나 다 죽을 건데 죽을 때 돼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지금 해주라. 지금 나중에 없다니까. 지금 얼마 남았는데 평생 사출 하시는데 착하지 마시라니까요. All men are die. 오늘 이건 다 죽게 되어 있다니까. 이제 평생 사실 수 있는 거 손들어 보세요. 자, 이대로 하자. 이거 아직까지 엄마가 지금 앞으로 원인밖에 살 수가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게 10년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들한테 야하게 이렇게 그냥 월급 챙겨주고 모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얼마 남았는데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닌데 보세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뭐 할 걸. 그때 젊었을 때 남들에게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해 줄 걸.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 줄 걸.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좀 더 사과를 해주었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들도 누가 같은 하루 전들이 그렇게 하시면 결국에 나중에 자기한테 다 돌아오잖아. 지금 살아있을 때 잘 주세요. 아직까지 자꾸 괴롭힌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 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떠날 때 좋은 말을 남기지만 세상을 떠날 때 좋은 말을 남기지만 지금 이제 사고를 바꾸었어요. 세상을 떠날 때 좋은 말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좋은 말을 좀 많이 전파하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세요. 살아있을 때 세컨도를 지지기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쇠는 죽을 때 쇠는 살아있을 때 얼마나 지금 산속에 지금 나오세요. 왜? 여러분 요새 등산 가시죠? 신기하세요. 왜 등산 가세요? 가지를 안 하더라도 등산 가시잖아요. 거절을 하는 거 등산다. 가시가 보니까 가지를 안 하더라도 등산 가셔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왜 그리 하세요? 산에 가니까 새들이 지적이 지잖아. 결국은 노래. 나의 이 정말 세상에 지배는 나의 이 아픈 가슴 상처, 슬픔을 새들이 아름다운 지적이는 노래 소리를 통해서 다 실어주잖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직격이, 불안, 공포, 스트레스 다 날아가게 만들어주잖아요. 새들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않는 산에 가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가지는 아니고. 그러면 다 새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가슴 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진화를 얻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니까 이렇게 인간이 체력을 한번 어떠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을 때 돈 아끼지 말고 주위에 있는 아들, 며느리 사이에 베풀어 주도록 하세요. 아름다운 노래를 살아있을 때 진정해 주시고 죽을 때 진정해 주시는 몇 배 이상을 살아있을 때 주세요. 새는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진정해주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있을 때 슬픈 노래를 진정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름다운 말을 남기시려고 하세요. 그런 일쓰금을 왜 범하시려고 하시죠? 살아있을 때 슬픈 노래 진정이지 말고 우리 나같이 불안, 걱정, 스트레스, 공고 속에서 여러분 기쁘리 인상하지 말고 즐거운 노래 진정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전달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이다. 왜 에이징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죽기 전에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평생 살 것처럼 나중에 성공하면 죽죠. 돈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출시하면 좀 더 내가 문자에 가면 그때 내가 기쁜 노래를 제가 불러줄게요. 그때 쓸지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이 있으면 다 죽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지적이 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게 사세요. 클라이언트들 오면 복지사가 코아 같은 보조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겠죠. 정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오는 분들 아니에요. 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오늘 죽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늙어 죽으려고 하세요. 정신 안 죽을 텐데. 안 죽으려 해도 벌써 죽을 텐데. 또한 즐겁게 사셔야 돼. 정신 다 죽을 텐데. 뭘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보통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왜 에이징?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뭡니까? 왜 에이징? 잘 늙어가는 방법. 우리 인간은 인생의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냅니다. 늙어가면서 보내는데 이 4분의 3을 늙어가는데 어떻게 잘 늙어가면서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 앞에서 한 건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게 잘 늙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주게 되죠. 잘 늙어가는 게 왜 잘 늙어가도록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이냐? 내가 잘못드리지만 우리가 달려 늙어가라. 인간을 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잘 늙어가는 것은 배우면서 늙어가는 이책 이게 정말 잘 늙어가는 것이다. 인간은 배움에 대한 호기심, 희망, 배움에 대한 끈을 놓게 되는 순간 급격하게 늙어가게 된다. 급격하게 노화의 과정 속으로 진입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모든 사회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지사 자격시험을 실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건 뭐 안 하시더라도 사실 부시장 없으시잖아요. 복지사 자격시험 따면서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고 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어떻게 뭐 때문에 여러분이 곱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수업시간 우리 함께 주말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늙어가는 삶 이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안 늙어가는 것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이다. 인간은 배움에 대한 호기심, 어떠한 것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극렬한 속도로 노화되어지게 된다. 늙어지게 된다. 이건 모든 노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수업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참 젊어지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백화할 때보다 지금 보니까 다들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따가 당시에 여러분의 표정보다 여러분의 저에게 주는 인상보다 훨씬 더 젊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영불명설. 무슨 뜻이죠? 영불명설. 무슨 시간이에요? 영불명설. 무슨 뜻이죠? 자꾸 사용을 하면은 표현이 있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역시 무슨 마음을 박사야. 정말 무슨 이거 잘 힘들어집니다. 영불명설. 모가지가 뒤에 있어서 인생이야.
기린이 모가지가 길어지게 되면 높은 데 있는 걸 자꾸 까먹을 하다 보게 되면 자꾸 쓰니까 반짝하게 되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피하게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피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학습하지 않으면 중간고사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 나이 지금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내 셰프를 활성화시키는 몇 명이 될까? 직장에 아무도 없지. 여러분 말이잖아. 여러분 말이 지금 중간고사 때도 내 셰프를 활성화시키고 기말고사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이 내세포 1,000억대의 내세포를 역동적으로 지금 발동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내세포를 자꾸 써야 여러분 오래 사실 수도 있게 되어지고 이 중추신경의 타워를 여러분이 활성화시켜서 잘 돌아가게 해야만 모든 여러분의 인체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안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더라도 곱게 늙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곱게. 물론서 1,000억대의 내세포를 영어를 자꾸 영어를 하면 지금 영어 시간에 영어를 있으면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냥 보고 적지만 그것만 해도 크지 보고 적는 것만 해도 큽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일만 하시다가 회사에 가실 수 있겠지만 보고 적고 적는 거 이 자체 이건 얼마나 우리의 세포 작용이나 우리의 인체 활동을 역동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렇게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살도록 하자. 배워온 넓은 주름을 곱고 아름다운 주름으로 바꾸시다. 배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주름살을 이 배우면 이 넓은 주름살을 곱고 아름다운 주름살로 체인지 바꿔준다. 변화시켜준다. 배우면 넓은 주름을 곱고 아름다운 주름으로 바꿔놓게 하는 핵심적인 한 수단이 되어질 수가 있다. 배우시. 그래 셰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집에 없다! 집에 공부하고 집에서 주말에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두뇌의 장병을 잘 원활하게 계속해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치매볼 확률이 크게 되는지만 평생 공부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어쨌든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지사는 선택을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습득에 가는 거지. 그거는 복지사 자격증 그냥 결국 때 여러분이 넓은 주름살을 고운 주름살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냥 하나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 열정적으로 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체들이 있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큰 업체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뭐 많지. 업체들 중에서 35%가 70대의 노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70대의 청년 노인들에 의해서 달성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의 위대한 최대 업적들 중에서 23%가 70, 8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들로 칭송되어지는 업적들의 6%가 80살 이상 된 청년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놀라운 통계조사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구나, 잘 사는 거다. 여러분 그냥 열정적인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숨을 거두는 날까지 희망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웰에이지, 그게 잘 늙어가는 것이다. 우리들 그걸 대도하는 거지. 목표사 되면 어떻게 하든 배우면서 살아갔어요. 인생 학습 시대입니다. 뭐 때문에 배워야 됩니까? 지금 이 나이 배워서 뭘 하게요? 셰프를 활성을 시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아있고 하시게 되면 인체의 균형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업적들 중에 64%가 60대 이상의 며칠 세계의 위대한 업적의 64% 정도가 이 60세 이상의 청년 노인들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주 큰 의미 있는 시작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잘 멋지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살아야 되겠죠. 죽을 때 슬픈 노래 지르지 말고 살아있을 때 세대처럼 건강히 세대로 못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대처럼 희망을 주는
머리를 지지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잘 영위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것을 자,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이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한 것도 57세예요. 다니엘 디포가 세계적인 몇 베스트셀러들 중에 하나인 로빈슨 크로스를 집필한 것도 69세예요. 로마의 그 웅장한 성배로 대성원에 도움을 미켈란젤로가 완성시킨 나이도 놀라지고 70살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람. 정말 세계적인 문학작품 파우스트, 게테가 이 파우스트를 쓴 것도 80살이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이 에디푸스를 소포클레스를 집필한 나이가 몇 세다? 80세였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열정적인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예들 세계적인 명작, 명품들이 60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해보고 싶습니다. 예들이 하이델, 헨델 등이 정말 우리 인간의 가슴에 심금을 울려주는 멋진 음악을 완성시킨 것도 고의를 넘었으니까 더욱 열심히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열심히 연기해 가야 되리라는 하나의 좋은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내신은 인간답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젊게 잘 늙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열심히 인간답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젊게 늙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실시한 잘 나가는 인생을 얘기해 봅시다. 실제로의 사실을 맛보게 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패 이유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총 대답자 중에 15%에 불과해요. 나머지 85%는 절대 다수의 답변자들이 자기의 실패는 자기의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기인되었다고 대답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크죠. 지금부터는 또 다른 우리가 웰에이지, 이 나이를 잘 늙어가는 것, 인간답게 늙어가는 것,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즐겁게 늙어가는 방법.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주제는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관계 지향적인 삶 속에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가게 될 때에 우리 인간들은 잘 곱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라고 이 분야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 지향적인 삶.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관계 지향적인 삶. 여기서 우리 인간의 욕구 충족, 목의 충족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딱 중간 레벨에 해당하는 삶입니다. Loneliness and Loveliness.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속감과 애정의 중. Loneliness and Loveliness. 소속감과 애정의 중. Loneliness and Loveliness. Needs for positive and loving relationships with your family members, friends, classmates, and other members in society. 여러분이 무슨 1차적으로 가족, 수능들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서로 간의 가족에게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나도록 하자. 두 번째, 이렇게 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들과의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서로 간의 학업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 그게 우리를 아름답게, 인간답게, 곱게 잘 늙어가도록 하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여러분, 다른 친구들, 또 회사, 직장,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다른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들과의 우정과 사랑과 애정과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원어민들과 교수님들과의 사회간의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이 잘 인간답게 잘 늘어가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1차적인 수신제가 적어보시죠. 수신제가 치고 있잖아요. 일단 가족 구성원들과의 좋은 서로 간의 가족의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일단 되어지게 되면 수신제가 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3차적인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모든 구성원들과의 서로 간의 애정과 친교와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 적극적인 관계, 교수님과의 사회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 늙어가는 삶을 앞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더 아름답게, 더 고귀하게, 더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잘 여러분이 갖고 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게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걱정 불안하고 스트레스 떨쳐버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정과 사랑과 친교와 고객과 사정하는 증가 또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친교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웰에이지 잘 살아가는 방법, 곱게 늙어가는 방법,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되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만 참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속에서, 그런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 늙어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 충족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있어요. 잘 살아가는 방법. 이건 중간 정도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법들이지. 이게 다냐? 중간부터 우리 알아야 된다. 중간부터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을 되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버원, 수, 신, 제가 시국 병천하. 나가서 우리 복창하도록 합니다. 수, 신, 제가 시국 병천하. 수, 신, 제가 시국 병천하. 그래서 1차적인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친구의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주위에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친구예요. 그래서 1차적인 친구 누가 있습니까? 공영식 1차적인 친구, 공영식 1차적인 친구 제일 중요한 1차적인 친구 동천. 1차적인 친구 네, 잘쓰겠습니다. 패밀리 잘 뭐예요? 자, 수십 번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F-A-M-I-L-Y 그러면 단어죠. 뭘 상징하는 단어죠. 패밀리, F, father, M, mother, I, L, love, Y,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부모님. 그게 가족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요체다. What? Family all about.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가족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다. 뭐 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좋은 친구를 항상 가까이 보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지? 가까운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늙어가야 되는 분이 앞으로 지금 남은 60년, 10월 앞으로 어떻게 진순답게 늙어가고 있습니까? 동물처럼 늙어가면 있습니까? 어떻게 늙어가야지? 인간답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늙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이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시대를 3, 40년, 금방 가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지난 3, 40년 시대를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세월은 뉴스와 같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하냐. 나의 가장 1차적인 친구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와의 좋은, 긍정적인 애정을 나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잘 인간관계 늙어갈 수 있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가족들과의 원만한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만 우리의 사회적인 요구는 충분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원장님, 2차적인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 모임, 친구, 이공식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관계도 우리가 잘 유지하는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잘 인간까지 늙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말 귀한 시간을 가서 어른들과의 이 원어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떠나 더 잘 곱게, 안답게, 즐겁게, 인간답게 잘 늙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꼭 학위를 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만도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학위도 따고 더 중요한 남은 인생을 더 잘 풍요롭고 인간답고 사랑하게 잘 늙어갈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적인 친구 이제 교수님, 기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어른들, 고객들, 우리와 같은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2, 3차적인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서로간의 친교와 애정과 사랑과 우정과 사생활의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잘 곱게 늙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이와 같이 1, 2, 4적인 친구 주위에 두세 사람만 확실하게 좋은 친구가 딱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대학 국가대학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자기 주위에 있는 좋은 친구들 두서너 명간 자기 주위에 있는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하면 1차적인 친구, 기본적인 무조건 대표고 2차적, 3차적인 친구들 주위에 두세 명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감기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발병률 발생률을 50%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리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건전한 식생활, 건전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주변에 자기와 소통이 가능한 두 명의 2차적인 친구, 또 두 명의 3차적인 친구를 주위에 두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기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 발병률을 50%까지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책은 하버드 대학의 거대한 연구보고서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위에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2차적인 친구, 동창, 혹은 원우, 주위에 이공식 모임의 친지들,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공식, 비공식 조직에서, 비공식 조직, 자생적 조직에서의 그 그룹, 구성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감기 및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50%다.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와 같은 감기 및 바이러스성 질병 발병률 50%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다. 이것도 우리의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소통 가능한 두 명 이상의 친구, 뭐 두 명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말은 말할수록 좋겠지만, 소통 가능한 두 명의 친구, 또, 존경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있으면 나의 감기와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병을 50% 이상 발병하는 것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는 것도 정말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경우에 믿을 수 있는 제자, 여러분처럼 믿을 수 있는 제자, 지금 몇 명 주위에 두고 있는 교수님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0% 적다. 저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할 때 그만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일체의 영향, 우리의 건강의 일체의 영향도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잘 영위해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잘 인간답게 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esteem needs, 다 같이 esteem needs, esteem needs, esteem needs, esteem needs, 다 같이 보시면 esteem needs, esteem needs, esteem 말은 쉬운 말로 존경입니다. respect, 이제 무슨 respect, 존경하는 respect.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개정할 수 있는 needs to be valued, 주위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포함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정말 귀중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평가받고 인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고 있는 거죠. 대강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곱게 늙고 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 두 분은 정말 우리 집단, 우리 조직에서 정말 귀중한 없어서는 안 될 값진 존재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두 자들도 가지고 때리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가치를 지닌 좋은 사람, 그 사람 멋진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유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늙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to value yourself. 남으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로, 고배운 존재로, 값진 존재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to valu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보기한 존재로.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난 정말 멋져. 난 내가 좋아. 난 나를 사랑해. 나는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습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지 않으면 곱게 늙어갈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립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남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 나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신은 뭘 한다? 법적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명품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신은 법적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자? 여러분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할 때에 여러분 복귀 잘 늙어갈 수 있다. 명품이 여러분 스스로 명품이에요. 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천상천하 연옥죠. 이 지구상의 70억 9천만 263명 중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죠. 다. 명품을 싸우려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실은 가오가 똑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잊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하자?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면서 자존감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 때에 여러분이 남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곱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다고 주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습관 속에서, 노력 속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잘 이해하도록 하면 더 잘 곱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늙어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안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해갈 수 있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자.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적게 늙어갈 수가 있다. 늙은 주름살도 아름다운 주름살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어떠한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자아, 자기 신뢰를 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늙은 주름살을 보고 아름다운 주름살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아 신뢰를 해가는 삶, 자기 신뢰를 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곱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인간답게 더 잘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10년이라는 어려운 용어죠. 여러분 다 오랜 동안 학습을 했지만 정말로 개념하기 어려운 말은 오늘 쉽게 자기를 신뢰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need to develop to your fullest, to want the fullest 여러분 잘 아십니까? to want the fullest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한껏 100% 활짝 발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무한가능한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활짝 피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영양 잠재를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무한가능한 발전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다 지금 100% 포기씩 발휘하고 계시나요? 네. 더욱더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내가 가진 영양, 잠재적인 파워, 에너지, 힘을 내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대한 100% 발휘하는 속에서 100% 발휘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게 되면 여러분 젊게 늙어갈 수가 있다. 젊게 늙어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량이 잠재적인 역량 능력을 지금 100%다 100% 발휘하고 계십니까? 예. 그걸 보니까 잘 하시고 있는 것이 보이시면 더욱더 가진 기량, 역량을 100% 발휘하는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게 자기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이 무한가능한 내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아름다운 씨앗을 멋진 꽃과 열매로서 발짝 피어내는 삶. 작성을 하면 뽑아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고, 그늘 필요하면 그늘도 주고, 하는 정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슴 속에 있는 하원의 정사, 가르사는 누구다? You yourself.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 하원, 장미꽃과를 바꾸는 정사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 이상으로 더 영향을 더 to your fullest. 여러분 최선의 영향을 있는 힘 모두의 능력을 1% 남김없이 100% 활짝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 전개되도록 할 수 있다.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다. 동시에 이 관련 분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to actualize yourself. 여러분 자신들을 실현하도록 하자. 현실화시키도록 하자. 여러분 자신,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자신, 지금 여러분 자신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호경씨가 진정한 호경씨, 원하는 호경씨 맞습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우리 원장님의 가슴 속에서 갈구하는 내심 깊은 곳에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원장님이 맞으세요? 아니면 아직 그 모습을 구현하지 못하셨나요? 호경씨가 원하는 진정한 호경씨 100% 달성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본인에 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지향하는 나 자신을 따르죠. 내가 원하는, 내가 올라서고자 하는 내 자신은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요설,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따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뭔가 좀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 좀 더 나아지고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레슨은 존재이기 때문에 100% 자기 만족을 얻다. 여러분이 지향하는 나,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지향하는 갈구하는 희망하는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여러분의 자신, 요새 우리 자아의 현재의 내 자신보다 좀 더 멋진, 좀 더 나은, 좀 더 정말 인간다운 나의 모습을 따로 있잖아요, 그죠? 좀 더 내가 갈구하는, 희망하는, 소망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다 마음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다 그리시고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 그리는 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정한 나, 내가 되고자 하는 나,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나, 내가 닮아가는 나 자신, 요셀프를 현실화시켜 내려는 노력 속에서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은 남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인간답게, 더 아름답게, 더 사람답게 젊게 늙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네? 네. 자기 실력대로 내 마음속에 그리는 나, 대학원 졸업 후에 그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다들 있으니까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실현적인 삶을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 보겠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아름답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젊게 늘 방법론에 관해서 내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자.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공익실. 열정적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께 아름답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곱게 잘 늙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이 늙은 주름살을 아름다운 주름살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아름답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젊게 늘 방법론에 관해서 내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자.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공익실. 열정적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께 아름답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곱게 잘 늙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늙은 주름살을 아름다운 주름살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데요. 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업무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짜투리 시간, 몇 분의 시간,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늙은 아주 중요한 상명관계가 있다. 원장님 어떻게 보냈어요? 짜투리 시간 어떻게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요. 댄스 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원장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시간 날 때도 걷는 거. 왜 그러세요? 시간마다, 자, 우리 원장님은, 짜투리 시간, 몇 분의 시간? 6시간이 날리면 걷는 것으로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신데 왜 걷는 것을 통해서 원장님의 그 짜투리 시간, 몇 분의 시간 저는 보내시죠? 내가 했던 일을 말하는 거고 운동도 되고 기간을 우리 허경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짜투리 시간, 몇 분의 시간? 그럼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짜투리 시간, 몇 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늙어가는 그 질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서는 몇 분의 시간, 오늘 수업 다 끝나시고 이제 주말에 몇 분의 시간이 나실 텐데 어떻게 보내시나요? 술 마시는 거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이 여분의 시간, 짜투리 시간, 각자 나름대로의 여분의 시간, 짜투리 시간을 보내시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잘 젊음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시간이 다 끝나시게 되면, 오늘 우리 수업 시간이 끝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여분의 시간, 짜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의 늙음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원장님처럼 사고하면서 보내시면 좋은 방법도 있으시고, 또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또 술 마시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전하는 방법도 있으시고,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방법, 뭐가 제일 좋다, 최선의 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상황과 주어진 여건에 맞도록 자기에게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은 워킹 삼고, 또 친구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소통, 대화를 통해서 좋은 취미 여가 생활을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 수업 시간 정리하고 하는데, 저는 등산입니다. 나의 틀 시간, 요구의 시간. 오늘 이 수업이 끝나면 모든 다른 일들을 2차적인 구슬들을 돌리고 바로 남은 시간 동안 바로 산으로 와서 산 속에서 산보경 등산을 하는 것, 이것이 제 여가를 보내는 수단이고 저의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느냐? 산에 가면 첫째, 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곱게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 속에서 등산을 할 때에 그와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산과 친구들하고 대화 소통하는 좋은 점들 충분히 저는 이해를 100% 하거든요. 자, 등산을 하면서 산보경 운동을 하는 이유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멀고 첫째 맑은 공기, 산소. 이 산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밥은 여름, 한 끼, 두 끼, 세 끼, 심지어는 몇 주간 굶더라도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여러분이 못 마시더라도 일정 정도의 기간 생존하실 수 있지만 산소는 단 5분만 우리가 흡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완전한 내세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고 계시는 아닌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면 신경을 쓰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은 공기 마시면 그게 바로 우리 체에 얼마나 유익한 효과를 주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아닌지, 좋은 공기 5분간만 안 마시면 바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이상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 마시고 살아가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속에서 엄청난 건강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가자. 좋은 공기, 산소! 원장님, 둘째. 좋은 경치. 좋은 경치. 우리가 목소리. 좋은 경치. 자, 우리 좋은 경치를 보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좋은 경치를 보는 순간 이걸 굉장히 솟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좋은데 해외여행 가고 또 국내에 좋은 명성지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경치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속에서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신이 활력을 주는 엔돌핀이 솟아나는 게 기분이 좋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좋은 경치. 그걸 주니까 산소에 가니까 좋은 산소, 또 좋은 경치, 또 어떻게 또 뭐죠? 새소리, 물소리,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만큼 우리 인간에게 좋은 편안함을 주는 것도 없어요. 언제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느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좋은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곱게 늙어갈 수가 있다. 좋은 소리 들으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를 듣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적게 늙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소리, 새소리.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보면 얘기하는 내용은 상계론으로 인간의 삶과 새의 삶,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과 새의 삶.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인간의 삶과 새의 삶. 새는 죽을 때 슬픈 노래를 지르겠지만, 인간은 죽을 때 불안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죽을 때 아름다운 말을 하기 있었지만, 새는 죽을 때 슬픈 노래를 지르면서 죽어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는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정말 무한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살아있을 동안 내내 지르면서 새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는 슬픈 노래를 지르면서 죽을 하지만, 그럼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을 동안에 아름다운 남에게 희망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노래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살아있을 때 죽어가는 소리를, 슬픈 노래를 내내 지저귀면서 살아가시다가 있어요. 인종이 임박했어요.
죽음을 10분, 20분 앞선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말을 남기잖아요. 우리 아들들 사랑해. 살아있을 때 사랑의 소리 한마디도 안 하다가 여보 정말 미안해. 살아있는 동안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는 속에서 살았다가 죽음을 앞둔 인종을 한두 시간 앞둔 시점에서 여보 미안해요. 그러다 죄송해요. 앞으로 나는 가지만 남은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도록 해요. 죽을 때 비로소 이렇게 좋은 분을 남기면서 죽는다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할까? 죽을 때 아름다운 소리 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새들처럼 인간이 한낱 새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새들처럼 인간들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과 희망과 또 즐거움을 주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게 뭐다? 곱게 늙어가는 방법이다. 살아있을 때, 새가 죽을 때에 남기는 슬픈 노래를 살아있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새들이 슬픈 노래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새들이 살아있을 때에 희망을 주는 인간의 마음에 정화감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즐거운 아름다운 희망적인 노래를 불러주도록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곱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는 적게 늙어갈 수 있다는 새 소리 물소리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아름다운 어떠한 모습 경치를 볼 때 더 좋은 것은 아름다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를 정말로 반갑고 케어하고 정말 인간답게 대해주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뭐다? 사람의 모습이다. 그 상대가 나에게 아름다운 모습과 표정과 희망적인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즐겁게 곱게 인간답게 늙어갈 수가 있다. 짜증스러운 불만스러운 못마땅한 표정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인간답게 늙어가기에 좀 어렵죠. 그것을 만드는 주체자는 누구다? 상대의 표정은 나의 모습이다. 내가 상대에게 아름답고 즐겁고 희망적인 모습을 대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상대방도 나에게 즐겁고 희망적이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나 어떻게? 곱게 잘 늙어갈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곱게 잘 늙어갈 수 없게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경치, 산소, 새소리, 물소리, 다른 소리. 우리에게 행복 엔돌핀을 주는 이 무한가능한 이 요소들, 이에 또 뭐가 있죠? 마지막이다. 우리 인간을 곱게 아름답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젊게 잘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은 뭡니까? 덕치, 살균물질. 자연이 뿜어내는 이 정말 강대한 덕치, 빛, 토가 무슨 뜻이죠? 피터, 원장님 피터. 식물, 치, 살균물질. 식물이 곤충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살균물질. 이게 비톤치드다. 비톤치드인데 이 비톤치드가 우리 인간의 심폐활동과 우리 인간의 호흡활동에 정말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슴이 밝아집니다. 폐활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모든 잠이 다 뛰어나잖아요. 피곤한 상태에서 산소에 들어갔는데 중간중간에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가슴이 정화되게 되면서 심폐활동이 늘어나게 되죠. 편안한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보다 더 잘 늙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톤치드. 우리 부산에서 제일 비톤치드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제거리죠. 어린이 대공원. 대신당. 무슨 공원? 대신공원. 그래서 이 8뉴스보다도 10뉴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하고 혹시 비톤치드를 느낄 수가 있으세요? 비톤치드구나. 느낄 수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어요. 기분이 그냥 좋으신 거죠.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이 신경쓰고 많아요. 편백나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가, 비톤치드를 제일 많이 마사하는 나무가 편백나무.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민나무 말하는 것이 대신공원인가? 대신공원하고 어린이 대공원하고 이게 있는데 최근에 부산환경연구공단에서 나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치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길의 공원이에요. 거기서 뭐 침류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바다에서 바다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수도치대를 많이 생성해내는 거예요. 나는 뭐 아주 의외의 하나의 조사 결과가 보고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서 최고로 수도치대 방출량이 많은 지역이 이길의 공원.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별 큰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신공원. 어린이 대공원. 또 몇 군데가 있으신데, 반성해 놓습니다. 그걸 조성을 하셔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이 속에서 한번 시간 보내고 돌아오셔야 돼요. 원래 손치가 이 소나무하고 잘 먹어서 찐이지. 전화하고 잘 먹어.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니까, 거기서 뿜어내는 식물의 향취게 나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덩치죠. 이 사람들 뒤에 가니까 전부 이 신조수들이에요. 보니까 다 편백나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산이나 이쪽에 살 때보다 확실하게 나의 마음에 정말 편안함과 정안함을 가지고 주더라고요. 장산은 진짜로 좋은데 이 산이 얼마나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오게 되면 집에 옵니다. 너무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이 잘 오는 거야. 잠이 일단은 완전히 숙면에 빠져들게 할 수가 있다. 잠을 정말로 푹 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저쪽에도 산에 갔다 오면 잠이 잘 오긴 했는데 이쪽에 와서 산에서 샤워하고 운동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잘 때 되면은 너무 잠도 잘 오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하더라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시원시원한 생각합니다. 당분간 친구하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하는 거 또 중요하지만 산속에 가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산속, 좋은 산속, 좋은 경치, 그 다음에 좋은 소리, 또 좋은 살균 향기를 섭취하면서 여러분이 남은 여가활동, 자출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잘 적게 아름답게 살다 인간답게 늙어갈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웰에이징하는 잘 늙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신앙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웰에이징하는 방법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향이면 이와 같은 삶, 웰에이징 할 수 있는 이 삶이 모두 다 잘 충족되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건강이 약해지면서 내게 엄습되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실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공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뭐니 해도 종교보다도 아직까지 더 좋은 수단을 우리는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종교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죽음에 관한 불안, 공포, 두려움을 떨치게 해줄 수 있는 수단들 중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배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좋은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니 우리 인간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희망과 선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 신앙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웰에이징, 편안하게 잘 사는 같은 늙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점을 보여줄 때 이 신앙지향적인 삶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과의 관계, 대신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대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해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